군이 없어져가는 그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신부님 그 추모 사업이 돼야 안 되겠냐. 그게 깊은 뜻이 아니냐. 그건데 양으로 일평생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최대 극치의 인류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식품까지도 발명을 했으니 500마리 샘플을 완성하는데 내 생애 목표니까 치즈 이거 맛보이면은 차라리 쥐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냐고 이랬다니까. 실제로 내가 너무 기뻐서 그 순간 정말 한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석헌 씨를 만났어요. 그 두 번이 지주가 돼서 지금 내가 존재합니다. 총각 되니까 담배를 피고 싶어서 담배 살 돈이 없는 게 꽁초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꽁초 주워 피고 이렇게 굶어가 4년째 되는 애 신부님 만나고 4년째 되는 날 그동안에 한 3번 여기 왔었어요. 임실에 와가지고 신부님 미팅하고 마음을 굳히고 4년째 되는 애 양 35마리 가지고 성수에 신부님 주셔서 감사지가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회의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이 신부님이었고 한석헌 씨였고 그래서 내 생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라도 정말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기도를 매일 주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험난한 이 불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오겠다고 그 몸부림친 과정 이게 너무 아름다워. 어디서 이런 귀한 치즈를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이런 귀한 치즈를 만들었어. 내가 먹어봐도 내 치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나 매일 먹어야 되니까 꼭 떨어지냐. 왜 신부님 그때 만나고 그랬으면 생전에 뵙고 이별을 할 수 있었는데 유기농이 뭐고 미생물이 뭐고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서 지금 신부님도 극찬을 해줬잖아요. 신부님 평생 만든 치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좀 지표가 되는 인물 누구한테 정말 지금까지 신부님 정신세계를 완전히 다 동원해서 그 세계를 지금 가보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예. 임시 사양협동조합이 어떻게 사냥협동조합이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우리 창업하고 나중에 이태문 씨라고 요 성가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했다고. 여기 공장장이 했대. 우리 치즈 만든 사람이야. 이태문 씨라. 정읍에 지금 산내면인가 산내면에 살아. 나는 그 전화번호 잊어버렸어, 근데. 그럼 창업을 어떤 또 이름으로 이게 신용조합은 금융회사인데 어떤 식으로 창업한지는 모르겠어. 신부님이 유럽에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1년인가 있으니까 신용협동조합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성가리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초대 이사장이 이태문, 우리 요 치즈 공장장이었어요. 근데 이 치즈 공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협동조합이 어떻게 생겼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이 공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나는 그 신용조합 어떻게 생긴지 그 처음 구성할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4년 생기고 3년 후에 만약에 신부님 의원이
열차에서 동석이 되어가지고 서울서 내려오다가 이리에 지금 익산시의 고향이니까 내려오다가 동석을 해서 신부님하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 너무 신부님 세계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긴 시간 얘기를 하고 나는 익산에서 내리면서 신부님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내렸지. 내리고 그러고 이제 임실에 익산에 와서 3년인가 4년인가를 양을 확보하면서 이제 임실로 올 준비를 하는 동안에 3번인가 임실역에 열차로 와가지고 신부님 미팅을 했다고. 그러고 4년째 되는 해 양을 35마리 싣고 제 양반 성수면에 걸로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신부님이 얘기해가지고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거기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대목은 그 이전의 것은 모르는데 그 후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치즈 생산까지 참 어렵게 생산까지 성공을 했는데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신부님 우는 것을 몇 번 본 뒤로 참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안 됐나 해서 조합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우리 성수에 와가지고 버스나 뭐 자전차 오토바이도 차 한 차 타고 성수까지 와가지고 하루 조합원이 교대로 내가 서울에 판매하는 동안에 우리 부인하고 돌보고 나는 한 달간은 서울서 호텔 찾아다닌 거야. 치즈 팔러. 처음에 협동조합에 들어오셨을 때 3년차 때 그때 협동조합원이 몇 명이나 그때 있었나요? 그때 7명. 7명이 이제 선생님 들어오셔서 8명이 된 거죠? 네, 7명의 조합원이라고 그렇게 구성이 됐더라고. 구성이 되고 내가 젖소 후로는 몰라. 이 젖소 이전만 내가 이제 서울에서 판매하던 것 그러고 와서 나는 외부로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그 후로는 모르는데 그 이전의 얘기는 내가 교훈하는데 얘기할 수 있지. 이제 조합원들이 7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이게 이제 치즈도 잘 팔리고 돈벌이가 잘 된다면 확산이 돼서 많이 부활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신부님이 본국의 부모들한테 돈 붙여달라고 해서 조합원들 원유값 주고 그 원유값 도착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사무실에서 내가 우유 싣고 와가지고 우는 걸 3번을 봤다니까. 그 사양에서 젖소로 몇 년 차에 바뀐 건가요? 네? 사양으로 처음 시작하셨다가 우유를 만드셨잖아요. 우유로 전환한 것이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5, 6년밖에 안 될 거야. 50년 전에 초창기 이 신부님이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양을 구입해서 저기 써있대 2마리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 사이 사냥으로 하다가 내가 젖소로 전환시키고 나는 떠나고 여기는 이제 젖소로 지금 임실 치즈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우유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임실 치즈라고 좀 알려지게 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사냥 치즈일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치즈였는데 우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임실 치즈라고 인정을 받게 된 치즈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냥류 치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가 없어. 왜 그러냐면 조선호텔 주방장이 있을 때도 그거 딱 하나 납품을 해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십만 원어치 한 달에 이게 납품을 한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쓰레기 처분을 해서 그게 감사에 걸린 거야. 조선호텔 감사에. 그래가지고 스위스 주방장이 같은 유럽권이라고 해서 봐줬다 해가지고
잘린 거야. 본국으로 추방되어 버린 거야. 그리고 젖소로 전환시킨 후에는 나는 여기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하튼 내가 가서 들기로 광주에서 이제 요 조합원들하고 이제 친구도 있고 대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알기로는 젖소 우유 취재는 생산이 모질한다고 하더라고. 모질해서 젖소 하는 농가가 조합원들이 하나 둘 증가한다고. 너무 좋아라 했지 내가. 내가 그거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부활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다가 NH로 넘어가게 된 동기도 몰라. 나 여기 떠났기 때문에. 그냥 젖소로 전환하는 그 시점까지지 그 후로는 과정을 몰라. 그게 50년이야. 50년 만에 저거 벽화 보니까 난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서 난지도 모르고 올라왔다가 저거를 보니까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내려가 보니까 신부님 옆에 나야. 그게 50년이 흐르게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감기무량하더라고. 50년 만에 저 백화를 보니까 정말 꿈 같아 감기무량하더라고. 예. 그래도 그때 불만들 없었어. 그마치 우리는 50년 전에 인간성이 참 순박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신부님이 6.25 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6.25 때 참전해서 잠깐 본 거예요. 너무 순박하고 아름다운데 티 역시 맑은 삶을 사는 우리 민족을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본국에 가서 내가 알기로는 의대생이었다고 했거든요. 의대 3학년 때 참전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머니는 병원 원장이고 신부님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 회장이고 아들만 둘이야. 신부님하고 신부님 형하고. 이 형은 아버님 자동차 회사 맡기로 오고 신부님은 병원을 맡기로 오고 의대를 다녔는데 한국에 6.25 참전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순박함을 봤는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든 살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본국 가가지고 제대로 하고 의대를 복학을 안 하는 거야. 한국 나올 것만 정보만 캐고 다니는데 그 당시 의대생으로는 한국 정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신부밖에는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신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한국 나오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한 사람으로 나는 신부한테 그렇게 소개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부 돼서 그동안에 3년 동안 부모로부터 그 의대 복학을 안 한다 해가지고 외면을 당했는데 신부님이 아마 폐인이 되어갔는가 봐. 한국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의대만 가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도 복학도 안 하고 폐인되어 가니까 부모들이 손들었다고 그래. 손들고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신부 수업해서 한국 나왔다고 하더라고. 한국 나와서 맨 처음에 여공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부안 변산에 거기에 신부 전라북도 지부장으로 됐는데 그 농민들이 그때 농한기 있었잖아요. 우리 겨울새는 다 놀았잖아요. 근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변산이 갯벌 굉장히 길잖아요. 그 바다를 이렇게 조금 막은 거야. 농민들이 농사를 소농작으로 지어보니까 집세기만 남을 정도로 굶주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 농토를 이 농민들한테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달구지, 니아카 이거에서 산을 삽으로 삽질해가지고 실어다가 이 간척공사를 한 거예요. 해서 그것도 또 기술이 없으니까 동북에 유럽에 가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막아서 농토 만드는 것을 유럽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7년 만에 농사를 지었는데 혹시 정말 평야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쌀 결실이 된 쌀을 본 거야. 그때
받은 박정희가 들어선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그 구한 국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쌀을 가지고 가서, 그때 박정희가 이제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살기 운동. 그런데 농토가 부족하니까 농토를 만들어주었다.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결실이 이렇게 자란 쌀을 박정희한테 보여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라. 해가지고 달구지로 전부 인력으로 막으니 얼마나 막겠어요. 바다를. 마치 막았는데 뭐 현대 장비 동원해서니까 요렇게 막아버리니까 신부님이 이제 부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여행을 다녔는데 임실에 왔대요. 임실 여행하는 중에 와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순박함, 순수함이 묻어있는 주민들이 사는 이 촌락이라는. 근데 보니까 밥도 돈도 별로 없고 전부 풀뿌냐, 풀. 그 양반은 지금 우리 같이 깨쳤을 때니까 여기서 과연 뭘 해서 정말 순수한 이 사람들을 좀 낫게 살게 해줄까. 그게 차가는 것이 양이야. 그래서 양을 해서, 양을 길러서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팔으면은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허구 이제 양에 몰두해서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이 된 거야. 돼가지고 치즈로 만들 줄 모르니까 프랑스 가서 1년 배워가지고 왔거든. 왔는데 기후 풍토가 다르니까 또 치즈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독일로 가요. 가가지고 1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산양유 치즈를 성공을 해. 그 성공까지 해도 엄청난 세월과 고통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팔로가 하나도 없는 거야, 팔로. 근데 용케 조선호텔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되어가지고 주방장을 그 스위스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이루어져서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2년인가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야. 한국 사람들은 내가 팔로 다녔지만은 이 치즈 이거 맛보이면은 차라리 쥐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냐고 이랬다니까. 실제로 내가 들었어. 그런 시절에 앞서간 이 사고는 되냐 이 말. 풀무원식품 유기농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뜻이 좋다 해가지고 젊은 남녀 청춘들이 200명이 왔었거든요. 풀무원에 우리 창업할 때 왔는데 나중에 밀가루도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벌레 일일이 잡아가지고 양계장 가서 개분해다가 톱밥 그 왕개 있죠. 왕교에서 발효시켜서 비료를 안 쓰니까. 그래서 채소를 갖고 오면 근육 뻥뻥 나고 뻗치잖아요. 실제 지금 세상은 인기 좋은 식품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선호하는 사람, 비료 주고 농약 줘가지고 그냥 느클느클한 거 요것만 선호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경동시장 한차 내가 싣고 가면은 임해는 것도 못 팔고 그냥 쓰레기 쳐놓고 와야 돼. 그러니 그 200명 젊은 청춘들을 처음에는 밥 먹였는데 나중에는 밀가루도 못 먹였다고 하나둘 고향으로 간 거야. 그리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풀문을 일으킨 거야. 일으키고도 거기도 나는 매일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일들, 치즈에서부터 유기농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서울 가서 플라스틱 공장을 해요. 해서 그것도 9년인가 7년 만에 내셔널 다음으로 종업원 400명을 거니는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제 되겠다 했는데 그 부도가 막 쓸어버릴 때 한쪽서부터 부도나 전라남도 광주에서부터 부도가 제일 먼저 났어.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게 퍼지는데 그때부터 78억을 부도 맞아요. 가지고 형무소 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지인이 도와줘가지고 다 갖고 5억을 못 갚아가지고 형무소 가게 되는데 5억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무소 안 가고 다시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풀문을 또 들어가서 2년간 돼지를 사육해요. 풀문식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돈 사업을 했거든요. 호주에서 종돈을 수입에다가
그래가지고 자돈을 길러서 양돈업자들한테 돼지 새끼값에 배를 받고 팔았거든. 그게 돈이 되지 않아요. 배 받으니까. 그래서 배당금이 5천만 원이가 됐을 거예요. 2년 동안에. 그거 가지고 호주 가서 양을 50마리를 사왔어요. 호주 가서. 사다가 그걸로 9년 만에 건 800마리 양을 확보하고 TV 다 나가고 한 달에 5억 수입이라는 이만하면 성공했다 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줬어요. 그래서 포기한 삶이 20년 가까운데 겨우 이제 회복은 이제 꼭 이제 7년째예요. 7년째. 정식으로 회복된 건 4-5년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돼서 임실에 왔는데 군수님 때문에 왔거든요. 정읍에 있을 때 양 그때 70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내 양에.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전에 미팅 한 번 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소개로. 그래서 했는데 빨리 들어오래요. 그 신부님 추모 사업비가 81억이 그해 작년인가 재작년 나왔으니 이 뒷산 있죠. 10만 평, 20만 평은 필요한 대로 사줄 테니 양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래요. 정말 이런 기회 없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 순간 정말 하나면 눈물이 나거더라고. 근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황경과장이 군수님, 선생님 이 땅은 하루에 2조각 나고 1%도 허가 안 나와요. 못해요. 이래버리는 거야. 양 그 꿈이 순간으로 사라지더라고. 그러고 양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벌금 작년에 물었어요. 검찰청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불법 사육자라고 해가지고 검사하고 전화를 몇 번을 해서 나 아무것도 없는 몸만 가지고 있는 노인이다. 고의성이 없어서 내가 양 사육할 데 없어서 고의로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 가서 국회의원, 시장 이하 35명을 이 양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거든. 이 정도 그 신청까지 있는데 고의성이 있다고 보냐. 그리고 정읍시에서도 국유지 200만 평을 양을 사육해서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한국 땅에 심고자 해서 정읍 왔는데 고의성 없는 거 아니냐. 참작해달라. 나 돈 없다. 그랬더니 양 어디로 고의성 없는 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양을 얻었다가 위탁 사육을 했냐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대라는 거야, 검사가. 그래서 대줬어요. 대줬더니 실지거든요. 지난해, 지금 올해 받아요. 102마리를 받기로 오고 위탁 사육을 시켰어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니. 그래가지고 검사 작년에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법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약식으로 조금만 물으세요. 50만 원 벌금 그게 나와서 작년에 은행에 그냥 내고 말았어요. 그 50만 원 벌금 물었어요. 그게 이제 이것만 됐으면 임시로 완전히 정착돼요. 아마 정착됐으면 식물성 치즈 개발 못했을 거예요.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지 내 지혜로 개발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됐으면은 아마 잘 안 돼서 그 당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지금 사는 데에서 식물성 치즈를 개발하게 됐으니 희망이 또 왔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은 또 어떤 길이 열리고 이르는 걸로. 그래서 참 그런데 내가 그 젊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은 신부님 정신세계 젊었을 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 똑같이 못 사는 일이 시대를 앞서가는 일을 했지만 풀무원서는 함석헌 씨 아세요? 함석헌 씨 제자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무원에서는 함석헌 씨를 만났어요. 그 두 분이 지주가 돼서 지금 내가 존재합니다.
일이 고향으로 오는 그 기차 안에서 지정환 신부님을 처음 뵀을 때 내가 월남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봐. 그거 죽었을 때 3억 2천만 원 시립비도 국가유공자로 돼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국가에서 다 대납을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도 사는 것도 유공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서울에서 이제 지금 특허청 자리, 34,000평을 월남에서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왔어요. 주월사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월남에서도 돈 가지고 왔다고 하면, 군이 돈 가져갔다면 다 도둑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론도 도둑질, 생애 지금까지도 이론도 도둑질 안 했어요. 안 하고 살라고 여러 개 한 사람이. 근데 월남에서 돈 많이 가져왔다니까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나는 UN PX 드나들어서 장사해서 벌은 돈이에요. 그것도 전부 장군들 최명신한테 받나보고 이세환한테 받나보고 1% 내 지분 받은 거예요. 그게 액면이 커서 한국은행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허청 자리 34,000평이 내 땅이에요. 특허청이 지금 평당 1억 가요. 아니죠, 3억. 한 평이 3억 가는 땅이 34,000평이 내 땅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명동에다가 월남에서 데리고 있던 후배가 홍대 응용미술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으로 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 올랐는데 총각되거든요. 월남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가 연애가 잘못됐어요. 잘못되어가지고 집에서 결혼이 안 돼서 반대하는데 부인이 6개월 임신해서 6개월이 됐는데 반대하니 결혼이 안 되니까 여자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기도 죽고 부인 될 사람도 죽었거든요. 그걸로 그 부인 저기가 좋아가지고 판사 검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감옥을 가요. 그래서 34,000평 지금 특허청 자리 땅이 참 이론도 없이 다 망가지고 서울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대한교육보험을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거기를 갔는데 6개월을 보험으로 다녀도 한 건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정말 챔피언 얘기지만 총각되니까 담배를 피고 싶어서 담배 살 돈이 없는 거야. 꽁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꽁추 주워 피고 이렇게 굶어가면서 하다가 견딘다겠나 못 견뎌서 완행열차 타고 내 고향에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서울포교 그때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 동석을 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외국인인 줄 알고 이제 영어로 내가 이제 더듬더듬 회화를 하는 거야. 해서 이제 내 소개하고 내 이름 밝히고 이제 했더니 도마대 하시다가 저 한국말 잘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너무 반갑네, 너무 좋네요. 우리 이 얘기하고 갑시다. 하여튼 그때 완행열차는 한 7시간 달린 거, 서울서 역까지 1위역까지 한 5시간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정말 탐복을 많은 분을 만났구나. 정신세계가 우리 한국 사람 정신세계,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은 못했지만 대학교까지 다 교수들한테 저기도 받았지만은 이런 사람 못 봤다 할 정도 감동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지 되어가지고 왔으니 형님한테 1년간 머심사료 돈 좀 얻고 해가지고 양을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4년째 되는 해 신부님 만나고 4년째 되는 날 그동안에 한 3번 여기 왔었어요. 임실에 와가지고 신부님 미팅하고 마음을 붙이고 4년째 되는 해 양 35마리 가지고 성수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희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고난의 그 당시 고난의 세계가 전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신부님 그 울음에 너무 가슴 아팠어요. 원유값 못 줘가지고 원유값 취하는데 조합원들 다 굶잖아요. 그거 사무실 어쩌다 사무실 열으니까 울고 있어.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원 회의를 했어요. 근데 감사직을 신부님이 주셔서 감사직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조합원 회의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3명뿐이야. 그 조합원 중에. 그리고 서울의 연구지 치즈 판매하려면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연구지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는 없어. 그래서 매형이 종로경찰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연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은 조합원이 돌아가면서 좀 도와주기로 하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하는데 호텔은 날마다 찾아다니고 한 군데 성사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종호텔 사장을 만나서 젖소 치즈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그 뒤에 참 젖소가 이렇게 지금 임실치즈가 탐난된 것은 초대 조합장 신태근 씨 동생이 그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다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서 치즈 판매를 호텔 쪽으로 판매를 신태근 씨 조합장 동생이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임실치즈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서 NH로 임실치즈 농협으로 넘어갔는지는 그 과정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후에 광주에서 할 때 여기에서 조합원인 그 성수에 사는 백항이라는 사람하고 그 김종국 선생이라고 풀몬학교 수학 선생이었거든요. 그 두 분에 의해서 풀몬 그 유기농을 창업할 때 내가 같이 참여해요.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길도 참 아까 얘기했듯이 험한 길이 되었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정신치유 된 분들은 참 어려울 때 어렵게 살았지만 신부님이었고 함석헌 씨였고, 그래서 내 생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라도 정말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기도를 매일 지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도 그냥 입으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정말 매달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했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실제예요. 성경은 한치 오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잖아요. 샘플 민족이에요. 하나님 샘플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 세계 인류의 샘플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요. 왜냐하면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고, 근데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 최고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치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고 했어요. 불순종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했냐면은 27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총칼 죽음이 따르다니는 그 삶을 살아요. 실제예요. 이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게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첫째 민족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700년 동안 세 가지가 전무한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해요. 이건 지구상의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오늘 촬영할 것만 하고 아. 다음번에 정말 자세히 선생님에 대해서 자꾸 네, 어머니- 선생님 인생 스토리를 다음 화에 다루겠습니다. 이 얘기가 네, 자꾸 오늘은 없는데 저분이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 기차 신부를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을 좀 때, 크게. 예, 신부님을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8. 28이고 지정환 신부님은 그때 이거 임시로 온 것은 31. 예, 지정환 신부님은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나보다 14살인가 우회거든. 14년 우회거든. 근데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을 때, 응?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지정환 신부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셨어요? 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6.25 때 참전해서 임실에 오기까지 과정. 자기 생각해봐요. 뭐냐면 자기가 의대 3학년 또 의대 나오면 어머니 병원 맡아. 자기 생활 보장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벨기에에서 그도 유지급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 험난한 이 불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오겠다고 그 몸부림친 과정,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제일로 그분의 세계가 우리는 참 뭐라도 뭐 해서 참 입에 풀칠하는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잖아. 그 시절에. 그런데 이분은 예, 선생님께서는 청년 농부셨죠? 응? 농부셨죠? 그 당시에 나? 선생님께서. 예. 만났을 때는 농부가 아니었지. 서울서 사업 실패자지. 실패자고 일단 군인 가기 전까지 그 농부 학생이었으니까. 지정환 신부가 그때 치즈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지정환 신부가?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죠. 그러면 양도 몰랐어 그 양반. 양도 몰랐다고 그래.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는 어떠한 미래를 보고 서로 다음에 다시 보자라는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영 신부님이 이제 여행 중에 임시를 지날 때 그 임실 군민의 정신세계 너무 순박하고 순수함을 아주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임시를 택한 거야. 택했는데 과연 여기 와서 뭘 해야 임실 국민이 보다 낫게 살 수 있을까 고뇌한 거예요. 고뇌했는데 그 과정에 풀뿐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유사냥을 기르면 그 치즈를 만들어 우유를 짜서 우유도 먹고 치즈도 만들어서 판매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래서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 대화 속에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과거 난 대학 이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양을 기른 사람이니까 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속하잖아. 그래서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도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길이구나 하고 임실에 오게 된 거야. 제가 지정환 신부님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지정환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신부라는 신부로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정환 신부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이미 신부님이셨던 거죠. 그렇죠. 신부님이었지. 그런데 신부님 본인 자체가 나하고 대화 중에 열차에서 대화 중에 나는 한국 올 때 신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신부 외에는 한국의 사회에서 그 당시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가 된 거라고. 그래서 자기 그 본 정신세계는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순박함 속에서 보다 낫게 살 수 있을까? 요것을 해결해 주는데 목표가 있다고 그랬거든.
이게 그 세계가 우리는 나로서는 상상에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적 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신부님 추모 사업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신부님 추모 사업이 무엇까? 그분 정신 세계를 살려야 하는 게 그 추모 사업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봐요. 하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300억이라는 돈을 저기에서 치즈파크를 탄생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쾌락 즐기는 것도 오고 임시 치즈로 홍보하는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으려면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 왜 안 보냐? 군이 없어져가는 그 농촌을 살려야 하는데 이게 신부님 그 추모 사업이 돼야 안 되겠냐? 그게 깊은 뜻이 아니냐? 그건데 양으로 일평생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최대 극치의 인류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식품까지도 발명을 했으니 그 길을 가야 안 되겠냐? 나 또 지금 생각으로는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신부님 일평생을 그 존경했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치즈 여기 협동조합 이제 공장 임시 공장으로 오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그 7명, 8명의 그 조합원들이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신태건 씨라는 분이 초대 조합장이고 그 후로도 쭉 조합장 했을 거예요. 그 이제 하여튼 조합장이고 그다음에 신부님 모든 판매 생산 기술 다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를 이태문 씨라는 분을 공장장으로 치즈 만드는 공장장으로 양성을 한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고 판매도 신부님이 담당을 하셨고 그런데 성공을 못한 것 뿐이지 일단 신부님이 모든 건 하나에서 10가지 양 구입하고 젖소 구입하고 시작하는 것까지도 신부님 능력으로 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나만 내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양을 그때 35마리인가 가지고 임실에 온 거예요. 딴 사람들은 신부님이 뭐 몇 마리씩 이렇게 사줬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합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사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신부님 신태근 씨가 초대 조합장이고 그 다음에 공장장은 이태문 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사직을 맡았고 그 정도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치즈를 이제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때 이걸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또 활동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팔고 판매. 그 점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신부님이 어떤 그 모든 문화 선진국 사람인데 인간의 생각은 우리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지만 각자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근데 신부님은 오로지 이민족을 위해서 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신념뿐이었지 나머지는 아무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양 사육도 안 해봤고 치즈 만드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판매는 더군다나 빵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이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은 풀이 전부 보이는 게 풀뿐이니까 풀을 이용한 양사육 이것만 진념했지 나머지는 다 하나하나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제 부모로부터 돈 갖다가 양육값 주고 양 사고 젖소 사고 이게 해서 또 판매가 안 되니까 자기 부모한테 돈 갖다가 조합원들 먹고 살게 해주고 오로지 신부님 아니었으면
임실 치즈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내가 팔러 다녔지만 쥐약을 차라리 갖다 먹으라고 해라.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주냐. 이 정도 우리 치즈 문화가 참 바닥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시대에 너무 앞서간 이 서구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에 미쳤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너무 애로가 많았는데 그래도 신부님 그 끈기로 참 옹고집으로 오늘날 임실 치즈가 정말 세계적인 치즈가 됐고 한국의 치즈 메카가 됐다는 것 오로지 조합원들 물론 협조가 있어서 성장이 됐은 걸로 알지만은 정말 90%는 신부님 옹고집이었다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위대한 문화이냐. 그리고 임시로 온 치즈 입에 손댄 후로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전혀 단계를 가지 않는 분이거든. 그리고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 내가 양 2마리 사가지고 치즈 개발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신부님한테 보내드렸거든. 주소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당시 24가지 치즈 종류를 개발했대. 그 당시. 그런데 김는데 어디서 이런 귀한 치즈를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이런 귀한 치즈를 만들었어? 내가 먹어봐도 내 치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나 매일 먹어야 되니까 꼭 떨어지지 않게 보내줘. 양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전국을 보내야 하는데 신부님만 줄 수 없잖아. 그런데도 그 신부님 꼭 안 떨어지게 드렸거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3일 전에 그 연구원 2명 데리고 있었거든. 그 연구원이 10kg를 주문해서 내 크박 치즈를 보내드린 거야. 근데 그 치즈를 하나도 못 잡수고 돌아가시다. 그 50주년 기념 축제 때 그날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그날 내가 왔었어. 울산에 있을 때인데 여기 임실 NH 치즈 농협에서 전무이사 심승만 씨 그분이 전화를 왔더라고. 그래서 원로 창업자들 모시고 싶은데 50주년 아주 대축제인데 꼭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완주군의 그 신부님이 그 연구실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여기서 행사가 끝나고 임실에서 개인 택시를 불렀거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찾아가느라고 주소 가지고 찾아가느라고 뱅뱅 돌고 택시비가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랬는데도 못 찾았어. 왜 못 찾았냐? 연구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위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그러고 못 찾아뵙고 이게 찾아뵐 수 있는 걸 이게 돌아가시던 대면이 될 수 있는 일을 못 찾은 거야. 못 찾고 가서 울산에 가서 그날 밤 11시가 됐는데 연구원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죄송해요. 신부님이 소천하셔서 그 위급해서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미안해. 내가 연구원 여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아 거기까지 찾아갔어. 택시비 20만 원도 더 나왔어. 그 헤맸는데 왜 신부님 그때 만나 뵀으면 생전에 뵙고 이별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그래서 신부님한테도 극찬의 치즈를 생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던 2년 전에 후계자 얘기가 나와요. 김선생 이런 좋은 치즈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 나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면 어떨까. 그런데 안 해요. 신부님 그 당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치즈를 생산한 거지만은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해요. 신부님 만드는 치즈 나는 인정 못 해요.
내가 풀문을 창업해서 유기농이 뭐고 미생물이 뭐고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서 지금 신부님도 극찬을 해줬잖아요. 신부님 평생 만든 치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생물 차이예요. 지금 치즈 100날 먹어봐야 영양뿐이지 우리 인간 건강 크게 담당 못해요. 유산균은 왜? 우리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산이 나와서 그 산에 다 소멸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개발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3가지 미생물이 종합되어서 장까지 캡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져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먹거리가 인간을 다 파멸하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로부터 이제는 이제 우리도 살만치 살게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정직한 식품을 생산해서 인류에게 공급하고 싶은 일, 그 일에 몰두하려면 한마디로 신부님 다시 후계자 얘기 안 할게. 그러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지. 신부님께서는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을 참 싫어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신부님께서는 스스로가 본인이 신격화되는 것을 참 싫어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치즈를 만든 것은 신부님이 혼자가 아니라 이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조합원들과 아니 그건 잘못 생각해.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임시 치즈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90%가 신부님 옹고집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마치 미개한 삶을 우리 살았잖아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즈 이름도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부님을 순종한 것 뿐이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순종한 것 뿐이지 그걸 조합원들이 물론 신부님 입장에서 볼 때는 조합원들이 협조해서 우유를 생산해서 이렇게 됐다. 그 조합원들이 없었으면 자기도 포기했겠지. 왜냐면 우유 생산이 안 되고 임실 군민이 자살게 안 되는데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신부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있기에 오늘날 임실 치즈가 탄생했다. 아주 참 겸손한 얘기를 하시려면 몰라도 그 초창기 멤버로 생각해 볼 때는 조합원들은 정말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에서 100까지 신부님이 다 하는 말에 순종한 것 이것뿐이야. 순종해서 따라간 것 뿐이지 뭘 알아서 협조한 거 없어. 협조했다라면 조합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협조한 거지 실질적인 기술, 금전 이런 것들은 빵점이었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 그건 우리 정말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정 신부님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이셨어요? 좀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사람 넘치는 분이지. 어떤 말들을 좀 주로 해주셨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 지표가 되는 인물 누구한테도 정말 미남자로 잘생겼고 부잣집 아들이었고 문명 깨친 문명 속에 산 사람이 이렇게 미개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일평생을 희생했다는 것 우리로서 참 본받아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그 마음먹은 것 젊었을 때 그 하고자 했던 것 그 정신세계가 아주 뚜렷한 분이고 참 우리로서는 참 본받아야 되지만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분은 해냈다는 거. 이제
참 치즈를 이렇게 메이커가 들고 세계적인 참 저기가 돼서 참 창업자가 되니까 유명해도 참 겸손하게 사시는 분. 그래서 더 존경이 가는 거고 영원히 추모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7년, 여기가 만들어져서 7년 후에 우유를 뽑았는데 우유를 받고 나서 임시 치즈가 팍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유로 시작하실 때 이제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좀 없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50년 동안 여기 떠나서 사는 동안에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풀무원 창업했을 때 한석권 씨 정신세계에 빠졌고 그래서 신부님을 순간 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모든 것 세상벌로부터 박탈당했을 때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세상 것 다 잃었을 때 그때 신부님을 생각해서 사냥 두 마리 가지고 호박치즈 개발했을 때 맨 처음에 신부님한테 드렸던 거 그때 신부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지금까지 신부님 정신세계를 완전히 다 동원해서 그 세계를 지금 가보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부님은 여성의 유혹도 많이 받았고 너무 미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정신세계 지주예요. 왜냐하면 함석헌 씨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도 정말 존경한다라고 책 저자의 서두에 정말 존경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대중 씨도 그런 분도 말년에 노망기가 났어요. 여대생들하고 연애를 했어요. 자기 동정에서. 신앙적으로도 무교회를 창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 쪽으로나 세상 그 학자 쪽으로나 모든 그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말년에 타락을 해서 여대생 그 문제가 다 세상에 밝혀져서 나한테 큰 실망을 줬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은 아니에요. 죽음이 이를 때까지 정말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오로지 이민족을 위해 그런 연구하다가 뭘 또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혹시 당시 조합원 분들과 지금 연락하시거나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당시 조합원? 예. 얼마 전까지는 공장장에 했던 이태문 씨 그분 연락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두절됐고 그다음에 신태근 씨는 지금도 얼마 전에 신부님 그 추모사업단 발족했잖아요. 그때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도 이제 뭐 노인 되어가지고 뭐 본연의 그 정신 세계는 그 노인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계를 좀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초대 조합장은 교류가 돼요. 혹시 저기 이따가 내려갔을 때 벽화에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 그림 보면은 누가 누군지 아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거의 아는데 한두 분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여기서 임실 치즈 그 정신을 한번 이 후대에 좀 남겨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상월 2길 204 그 NH 농장
해서 사육 허가가 작년 7월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거기 동호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주하고 해서 500마리 샘플을 완성하는데 내 산의 목표니까 그걸 완성되리라 믿었어요. 그러는데 동업하겠다는 분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동업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나들이 인수하래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임실에서 가장 사냥으로는 정말 사육장으로 에덴 등산이에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사냥 사육장으로 황홀해요. 그래서 동물 복지가 뭔가도 샘플이 완성돼서 시나리오 쓴 대로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동물 복지가 뭔가도 이 나라에 필히 보여주고 싶은 장소로